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된 이찬영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욕구,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욕구와 사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는 또 사회 문제는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욕구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필요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어지고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충족을 필요로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생존, 자립, 안녕 상태를 위협하는 기회라든지 조건과 자원의 결핍입니다. 또 부족 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결핍된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욕구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 즉 이상적, 내가 원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상태를 뺀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상태가 이만큼인데 현재의 상태는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욕구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결핍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결핍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원하게 만들고 가지고 싶은 욕구들, 또 취하게 하는 그러한 욕구들을 갖게 해주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애정이 결핍된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먹지 못한 사람들,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 잠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구의 개념 중에서 기본 욕구와 사회적 욕구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 욕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욕구 중에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욕구, 또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욕구가 바로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공통적 욕구, 또 필수 불가결한 요소, 또 최소한의 요소, 욕구, 이런 것들이 바로 기본 욕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욕구 중 공통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성이라든지 연령, 교육 수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그러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의식주에 대한 욕구가 있죠. 직업이라든지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 또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공통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불가결한 욕구입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필수 불가결하게 적절한 생활 수준이 유지되어야 되고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적절한 그러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최소한의 욕구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공통의 욕구나 필수 불가결한 욕구가 내용적 측면이었다면 최소한의 욕구는 수준적 측면입니다. 우리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이 정도 수준은 보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적 최저 수준 또는 사회적 최저 수준으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정 욕구가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사회 구성원 다수가 갖고 있을 때는 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욕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존재합니다. 사회적 욕구는 모든 사람이 생존, 성장, 충족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직업, 소득, 주거, 보건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욕구는 크게 네 가지 욕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규범적 욕구입니다. 전문가가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정의한 욕구입니다. 전문가가 국민의 최저 수준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 국민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의 소득 수준, 기준을 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느낀 욕구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고 또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의 필요성, 이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사람이 느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도한 욕구를 갖게 될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청주의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을 또 서비스를 내가 신청했을 때 해당이 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느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하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현된 욕구가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 요구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어떤 수급자들은요, 본인이 자격이 됩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필요한 것들을 잘 표현해서 그러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교적 욕구는 서비스 대상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상대적 욕구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생활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사람은 서비스를 받고 있고 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비교적 욕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똑같은 수준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상대적 욕구의 개념입니다.